지금 세월호 사건 7시간에 대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미용사가 박근혜 머리를 해주느라고 90분을 지체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죠. 일단 지금 시간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보도 매체들마다 언제 미용사가 들어가서 언제 나왔느냐 하는 그게 좀 약간 엇갈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청담동에 있는 토니앤가이 정송주 원장이라고 하네요. 정송주. 네. 사진도 요즘에 돌아다니더라고요. SNS에. 예, 남편분은 저번에 있었던 총선에 인천 중구 동구 웅진군 그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활동하셨고요. 그 남편분이 토니앤가이를 우리나라에 들여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청담점을 와이프인 정송주 이 사람이 원장을 하고 있고요. 하면서 청와대에서 부를 때마다 들어가서 머리를 말아 올려주시고 계시고요. 일단 그 틀어 올리는 머리가 90분이나 걸렸다라는 거에 대한 또 말도 안 된다. 또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넉넉 잡아 90분. 거기에 헤어와 메이크업까지. 시간대별로 지금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요. 이거예요. 오전 10시에요. 김장수 실장이 세월호 첫 보고를 했다. 10시 30분에 해경 청장에게 구조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를 했다. 11시 23분에 김장수가 315명이 갇혀 있습니다라고 재보고를 했다. 12시에 박근혜가 머리 손질 미용사를 호출했다.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올림머리 하느라고 1시간 전을 걸렸다. 그리고 3시에 종대본 방문 준비를 지시했다. 그리고 5시 15분에 종대본에 방문해서 엉뚱한 질문을 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명백하게 세월호에서 미용사의 갑툭튀는 물론 이제 뭐 한겨레 신문 같은 데서 단독 특종으로 보도를 하고 또 다른 언론도 비슷한 보도를 하나를 더 했는데요. 저는 이거는 제 느낌상으로는 세월호 같은 것도요. 워낙에 많이 다루다 보면은 머릿속에 일종의 물리가 트인다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결론부터 내리자면 이런 거예요. 가장 싸게 맞을 매를 꺼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미용사를 불렀던 시간이 박근혜 7시간 전체를 말해주진 않아요. 그중에 일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시부터 3시 사이에 올림머리 하느라 1시간 정도 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사람들 머릿속이 이제 바뀌었단 말이야. 사람들 디테일을 몰라요. 지금은 세월호 7시간에 뭐 했대? 뭐 보통 여러 가지 설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보통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매스컴은 디테일하게 전달을 해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한 줄이나 한 문장밖에 안 남는 게 현실이거든요. 박근혜가 머리 하려고 늦었대라고 하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중요한데 그런 게 중요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대통령이 그래도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느라고 뭐 성형수술 하느라고 구타하느라고 여러 가지들 중에 그래도 딴짓 안 하고 공식적인 자리에 나가려고 머리를 했다고 하는 인식 그 행위가 가장 싸게 먹히는 죄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느낌적 느낌이. 그런데요, 솔직히 머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뭐 회의 나가려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머리를 빗고 나간다든지 뛰어나가면서 머리를 빗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이든 뭐 남자분들이든 머리를 커트를 하시든지 앉아 계실 때 거기에 보고를 받을 수도 있고 지시를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도 같은 의미에 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세월호 사건 하던 날 박근혜는 그냥 머리 했다라는 식으로 끝날까봐 후속 보도라든지 아니면 이게 그냥 그 7시간 안에 있는 퍼즐을 맞추는 거라면 대단히 환영할 일이긴 하지만 한 정황이 밝혀진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걸로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자체가 다 호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부터 좀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게 그 지점이에요. 일부러 흐트러진 머리를 연출했다. 이거 명백하게 거짓말입니다. 흐트러진 머리 연출하는 거 그냥 흐트러뜨리고 나오면 돼요. 그렇죠. 이게 억상 어긴 거라고. 정말로 흐트러진 머리를 연출하려면 흐트러진 머리 손질하지 않은 채로 나오면 된다고요. 미용사가 그러면 왜 필요합니까? 흐트러진 머리에는 자다 나왔다는 의심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용사가 그것을 쉴드 치는 용도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자체가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꺼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네요. 네. 최민희 전 의원님의 트윗입니다. 참사 때 대통령은 5시 15분 출근,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경 간호장교가 가글을 전달한 거 외엔 외부인 출입 없었다더니 미용사가 오후에 들어가 올림머리 했단다. 기소중지자가 박근혜는 참사 당일 오전 왜 출근 안 했나. 청와대 말은 콩으로 매주 순대도 못 믿음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김윤정님의 트윗입니다. 제가 엄마라 그럴까요? 나라면 아이의 배가 침울하고 있다는데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손질하고 화장을 할 정신이 있을까 생각해보니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쓰겠습니다. 7시 30분 김영정의 뉴스쇼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 양반 미용사를 정기적으로 데려다가 계속 출근시키면서 머리를 만졌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미용사가 머리를 만지는 와중에 그 시간 그 타임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뱃속에 있고 아직 구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럼 왜 구조하라고 지시를 바로 내리지 않았는가? 내지는 왜 구조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핵심인 거지. 미용사가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어요. 대통령 머리 만지느라. 그게 20분이 걸리던 혹자는 20분 정도 걸렸다고 하고 언론에서는 90분이 걸렸다고 하는데 상관없어요. 2시간이 걸려도. 그런데 그 안에 지시를 확실히 내려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전원 구조하게 미리 조치를 취했으면 미용사 100명이 들어가서 머리를 만졌어도 상관은 안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청와대에 마약 게이트가 커져가는 이 상황에서 자기는 그 시간에 약 맞고 누워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를 피력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그렇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김장수가 일종의 퍼즐을 맞춘 측면이 있어요. 중국 대사로 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김장수가 최근에 말도 안 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저희들이 비판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그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김장수였으니까 구조의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라고 자기가 하나의 퍼즐 하나를 맞춰주는 비슷한 기자 간담회 비슷한 걸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여기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시 30분에 해경청장한테 구조의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은 그것도 증거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해온 이야기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최근에 그러니까 예초에 처음부터 대응할 때 국회에서 세월호 청문회 같은 걸 할 때 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뭐 했냐 할 때 처음에 나왔던 저는 그 당시 2년 전에 자료가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대면 보고 하나도 없이 지금도 그 방송 한번 들어보면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했던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 대면 보고가 왜 없지? 그랬더니 그 당시 신병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게 서면 보고가 대면 보고라고 공무원이라고 했던 그 장면까지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와서 대면 보고가 없었던 이유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친비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지연 시스템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보고를 서류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올리는 그 과정에서 대면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신비님이 그 쉴드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는 그런 걸 잘 활용하는 정부도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박근혜의 알리바이를 만드느라 급하게 만들어진 그런 것에 한겨레가 낚인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예은이 아빠 유경근 씨죠. 유경근 씨가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온갖 이야기를 다 들어오면서도 그래도 뭔가 급하거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기를 바랐는데 지금도 머리 올리느라 써버린 90분 외의 다른 시간엔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기를 바라는데 오랫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애써 왔는데 정작 이렇게 하나씩 드러나니까 또 눈물만 흐르고 난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사는 굉장한 허탈감을 줘요. 차라리 마약을 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허탈하지는 않은 기사가 나왔을 텐데 그거는 한겨레가 좀 낚인 것 같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여전히 네. 왜 안 구했는지. 그러니까 한겨레도 이거를 취재를 어떻게 한 거냐면은 어떤 제보를 받아요. 박근혜 머리를 만져주는 미용사가 있다. 나는 지금까지 밖에서 미용사가 들락거려서 머리 만지는지 몰랐거든요. 청와대에는 박근혜 코디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분들 자체가 비정규직인 청와대에 고용된 사람들이래요. 출퇴근하는 개념으로 하루에 1-2시간이라도 들어가서 머리 만져주는 거는 어떤 취향이니까 뭐 그런 것이 뭐 대단한 거라고 당신은 꼭 청와대 직원한테만 머리를 만져야 돼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쓰기 나름일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 근데 한겨레 자체가 제보를 받고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취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으로 가장해서 들어가서 머리도 자르고 그러면서 신분 밝히고 취재 좀 해달라 해서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나머지 시간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서주호님의 트윗입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님의 말입니다. 올린 머리를 하려고 미용사를 불렀건 머리를 헝클리려고 미용사를 불렀건 그 시간에 뭘 했느냐가 아니라 세월호 가족들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왜 구조하지 않고 죽였느냐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의 핵심이고 분노를 더 사고하는 거예요. 낚였든 어떤 근데 지금 그 TV에서 매일 하고 있는 것을 보다 보면은 거기에 집중하고 그 아까운 시간을 다른 거를 좀 파헤쳐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좀 많은 아쉬움을 지금 청문회를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송주 씨는 지금도 청와대를
박근혜 머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미용사가 순순히 이 인터뷰에 응했다는 것, 그리고 이 인터뷰가 나간 즉시 청와대가 이것에 대해서 시인을 했다는 것, 그리고 미용사를 대면할 정신이 있는데 서면 보고만 받은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미용사 건에 대해서 일부러 실드를 치려고 만들었던 것이 어쩌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뒷속 까보기 한 1년 만에 굉장히 발전하셨네요. 추론이. 기자가 다 됐어.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최고인데요. 손 사장님 한번 불러주세요. 예, 마차 기자님. 청와대에 지금도 들락거리는 거 맞죠? 네. 지금도 이 사람이 지금 박근혜 머리 만지고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박근혜에게 해가 되는 인터뷰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어떤 증인으로 나오는 건데 한겨레가 가끔씩 이런 똥볼 차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욕을 좀 먹는다고요. 이상한 중립시키려다가 진보 진영의 가장 유력한 후보를 아예 죽여버리는 방식으로 가기도 하고. 저 한겨레 비판주의자는 아닌데 가끔씩 보면은 헛똑똑이들이라는 표현이죠.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당장 세월호 지금 의혹 시리즈가 22번째, 3번째 방송 나갔지. 그 전에 세월호 다른 뉴스만 200~300개 이상을 했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입장에서는 이것은 핵심도 뭐도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사실은. 이미지만 줘버렸을 뿐이에요. 당장 물어보더라고. 세월호 7시간 동안 머리 했다며. 이렇게 왜곡돼버려요, 일반인들한테는. 제가 식당에서도 그런 말 들었잖아요. 세월호 7시간 동안 머리 했다며. 마약하거나 뽕하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싼 죄값 받는 거라니까요. 이번에 이 미용사 건은 누구의 아이디어일까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어떤 처음에 출연했을 때 마차님과 비슷한 생각. 아니 아무렴 이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일단은 기자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은 자기가 실수로 무슨 말을 내뱉을 텐데 그러면은 이게 우호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좀 나쁜 쪽으로 갈 텐데 그러면은 혹시나 한겨레 쪽에서 조금 더 아는 것을 흘리지 않고 발판을 깔는 게 아닌가. 또 거기에 미용 시술에 또 뭐가 있는가라고 괜히 더 파고들게 되더라고요. 심리전법에서는 역추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박근혜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어왔던 이야기 피부 미용이나 이런 데 신경 쓰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건 맞죠. 그래서 박근혜가 뭐 100억 추산에 뭔가 주사를 맞는 이유가 외모에 신경 쓰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건 모르는 거고. 그런데 아니 국민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걸 수도 있어. 네. 노인들이 아이유이니까. 네. 근데 네? 문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추론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니까 머리 만지느라 세월호 대응이 늦었을 것이다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박근혜 같은 사람을 보면 하다 도저히 지금 국민적으로 온갖 난리가 났기 때문에 후다닥 나오느라고 그 외모도 못 갖고 나와서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라고 추정해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일부러 컨셉으로 하고 나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됩니까? 한겨레 기자가 가서 머리도 잘라보고 그러면서 자기 신문 밝히고 인터뷰해달라고 할 때 예. 그런 게 나와요. 일부 좀 사양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인터뷰 해줬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 오셨어요? 한겨레 신문 기자님 인터뷰해드릴게요 하는 데는 없고요. 그런 건 어차피 누구나 스킬이에요. 빼는 듯이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로 기획된 게 아니라면 끝까지 인터뷰 안 해요. 예. 이 엄중한 시기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떤 오다가 내려왔는지도 모르는데 자기 밥줄 잘리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경우에는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의 증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쉽게 인터뷰해 줍니까? 그렇죠. 지금 박근혜의 머리를 10년 이상 만진 사람이고요. 최순실이 단골로 있던 미용실의 원장으로 소개받아서 박근혜까지 머리를 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한두 차례 미용실에 가서 한 사람한테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해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의 7시간을 조금이라도 실드 치기 위해서 누군가 기획한 작품에 너는 넘어갔다고 보는 거고요. 네. 이 박근혜 약게이트에 대해서 앞에 제가 기계음으로 넣었던 게 그런 거예요. 새가 날아든다는 지금 올림머리 이런 걸로 오염되는 거잖아요. 박근혜 7시간이. 그렇죠. 그 상태를 믿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이고요. 예. 지금 우리가 방송한 게 한 25분 정도 했는데요. 이 정도 하면 웬만한 머리 다 잘라요. 머리 너무 길게 만지고 있어요, 지금. 시간대별로 지금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요, 이거예요. 오전 10시에요. 김장수 실장이 세월호 첫 보고를 했다. 10시 30분에 해경 총장에게 구조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를 했다. 11시 23분에 김장수가 315명이 갇혀 있습니다라고 재보고를 했다. 12시에 박근혜가 머리 손질 미용사를 호출했다.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올림머리 하느라고 1시간 전을 걸렸다. 그리고 3시에 종대본 방문 준비를 지시했다. 그리고 5시 15분에 종대본에 방문해서 엉뚱한 질문을 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명백하게 세월호에서 미용사 어떤 총선에 인천 중구 동구 웅진군 그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활동하셨고요. 그 남편분이 토니앤 가이를 우리나라에 들여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청담점을 와이프인 정송주 이 사람이 원장을 하고 있고요. 하면서 청와대에서 부를 때마다 들어가서 머리를 말아 올려주시고 계시고요. 일단 그 틀어 올리는 머리가 90분이나 걸렸다라는 거에 대한 또 말도 안 된다. 또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넉넉 잡아 90분. 거기에 헤어와 메이크업까지. 지금 세월호 사건 7시간에 대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미용사가 박근혜 머리를 해주느라고 90분을 지체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죠. 일단 지금 시간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보도 매체들마다 언제 미용사가 들어가서 언제 나왔느냐 하는 그게 좀 약간 엇갈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청담동에 있는 토니앤가이 정송주 원장이라고 하네요. 정송주, 사진도 요즘에 돌아다니더라고요. SNS에. 예, 남편분은 저번에 지금은 세월호 7시간에 뭐 했대? 뭐 보통 여러 가지 설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보통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매스컴은 디테일하게 전달을 해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한 줄이나 한 문장밖에 안 남는 게 현실이거든요. 박근혜가 머리 하려고 늦었대라고 하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중요한데 그런 게 중요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대통령이 그래도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느라고 뭐 성형수술 하느라고 구타하느라고 여러 가지들 중에 그래도 딴짓 안 하고 갑툭튀는 물론 이제 뭐 한겨레 신문 같은 데서 단독 특종으로 보도를 하고 또 다른 언론도 비슷한 보도를 하나를 더 했는데요. 저는 이거는 제 느낌상으로는 세월호 같은 것도요. 워낙에 많이 다루다 보면은 머릿속에 일종의 물리가 트인다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결론부터 내리자면 이런 거예요. 가장 싸게 맞을 매를 꺼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미용사를 불렀던 시간이 박근혜 7시간 전체를 말해주진 않아요. 그중에 일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시부터 3시 사이에 올림머리 하느라 1시간 정도 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사람들 머릿속이 이제 바뀌었단 말이야. 사람들 디테일을 몰라요.